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거래에 대비 하락은 했지만 5%대 가까이 움직이면서 증시 전반에 부담이 됐고 이에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앞서 5%를 돌파한 데 따른 금리 부담의 하락이라 할 수가 있죠. 이에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으며 정책이 제약적이지만 너무 긴축적이지 않다고 말했고 덩달아 불확실성과 위험 그리고 연준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고려해 앞으로 금리 정책에 대해 신중하게 진행하겠다 밝히면서 여전히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적해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뒀다 할 수가 있죠. 이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장중 한때 5%를 돌파했고 이로 인해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후 금리는 다시 아래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라파엘 보스트 연은 총재는 이날 인터뷰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묻는 말에 그것은 인플레이션이 2%에 가까워질 때라 답했고 구체적인 시기를 묻는 말에는 2024년 말 정도가 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에 증시는 4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금값은 2주 연속 올라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할 수 있죠. 덩달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같은 현상은 금리가 오르면서 대체 투자로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시장의 10년물 금리가 5%에 육박하자 채권 매수를 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에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은 그동안 단기물 위주의 투자를 권해왔지만 이제는 장기 채권도 매력이 있다 밝혔는데 이에 그는 과거 40년 동안 이어져온 30년물 수익률 하락 추세가 완전히 역전돼서 2년도 안 돼 400bp 가까이 급등해 이는 장기 채권 가격이 50% 하락했다는 말로 이에 따라 채권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근 경기 선행 지수를 근거로 내년 상반기엔 경기 침체가 닥칠 것이며 경기 침체에는 장기 국채가 아주 좋은 단기 투자처가 될 것이라 밝혔는데 그리고 이날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을 보시면 대부분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 특히나 테슬라는 3.69% 하락하면서 전날 9% 이상 하락에 이어 이날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며 이날 하락으로 현재 주가는 211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3일 연속 급락을 하면서 이번 주에만 15%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지금의 테슬라의 문제점은 올해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몇 차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전망하는 2023년과 2024년 판매량 증가가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자동차 판매 총 마진은 작년 3분기 26.8%에서 올해 3분기에 16.1%까지 떨어졌다 할 수 있죠. 이에 따라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증가가 이뤄졌다는 증거가 전혀 없어 가격 인하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에 따라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역시 테슬라의 3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은 소형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는 이번 3분기 실적에서 가격 인하가 언제 끝날지 그리고 총 마진과 2024년 수요 전망과 같은 세부 정보도 내놓지 못했다는 점이 불안감을 점점 더 키우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에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350달러에서 310달러로 낮춰 잡았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이날 일본의 도요타와 독일의 BMW 그룹이 2025년부터 북미에서 파는 전기차에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음에도 주가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도요타는 현재 북미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에 미국의 기존 표준 충전 방식인 CCS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고급 브랜드의 렉서스 전기차에도 낙스를 도입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현재 낙스 충전구가 장착된 전기차는 GM과 포드, 리비엔과 같은 미국 자동차 업체를 필두로 독일의 벤츠, 스웨덴의 볼보, 일본의 닛산과 혼다도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합류를 하면서 이러한 충전 협력은 앞으로 전기차 판매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다만 테슬라는 현재 3개 분기 연속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는 하향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오늘이 바닥이라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4분기 실적을 보시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며 그리고 이날 단기 지지선인 215달러가 무너졌기 때문에 주가는 일시적으로 2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보시면 이날 1.7% 하락하면서 주가는 413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엔비디아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추가 조치로 인해 주가는 4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엔비디아는 이날 중국에서 AI 반도체 A800과 H800 두 종의 게임용 반도체 한 종을 판매 중단할 것이라 밝혔고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가 중국에 고성능 반도체 수출을 금지한 이후 두 번째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는 미 정부의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매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엔비디아의 AI 칩 수요가 워낙 높아 대중 수출 감소의 영향을 상쇄할 것이라 판단이 섰기 때문이죠. 다만 엔비디아는 이번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제품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개인적인 생각 역시 이러한 새로운 규정이 특정 제품을 적시에 개발해 기존 고객을 지원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한편 반도체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는 3분기의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했고, 이에 TSMC의 3분기 매출은 대만 달러로 5,467억 3천만 달러, 이어 영업이익은 2,110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각각 10%, 24%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지만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TSMC는 이 같은 실적에서 3나노 공정이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고 5나노 공장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며 앞으로 시장의 지속적인 재고 조정이 이뤄지면서 이익의 감소폭이 일부 상쇄될 것이라 밝혔는데, 덩달아 TSMC는 반도체 경기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고, 이에 개인용 PC와 스마트폰 시장 수요 회복으로 반도체 재고는 2021년 4분기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이날 1.26% 하락하면서 지수는 4,224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어 나스닥 역시 이날 1.53% 하락하면서 현재는 12,983선까지 내려와 200일선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피어인 그리드 지수 역시 최근 35에서 26까지 내려와 다시 한번 극도의 공포감 근처까지 내려왔다 할 수 있으며, 이어 이날 애플의 주가는 1.47% 하락하면서 현재는 172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애플은 올해 초 123달러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면서 지난 7월엔 196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지만 그 이후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따라 애플 역시 다가오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장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당 순이익 3.3달러, 매출은 15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신용 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작년보다 58% 증가해 12억 3천만 달러가 늘었다 밝히면서 이날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어 태양광 기업인 솔라엣지의 주가는 3분기 가이던스를 하향했다는 소식에 이날 28% 이상 폭락을 했고,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는 솔라엣지를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고, 이에 다른 태양광 업체인 인페이지 에너지 역시 이날 13% 이상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날 리전스 파이낸셜은 3분기 49센트의 주당 순이익을 보고한 이후 주가는 12% 이상 하락을 했고,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주당 58센트보다 낮은 수치라 할 수가 있습니다. 덩달아 순이자 역시 예상의 13억 2천만 달러에 비해 12억 9천만 달러가 줄어들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어 수소 시스템 업체인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예상을 넘는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날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 바이오 의약품 회사인 머크는 UBS가 중립에서 매수 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날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